다만 이 단기적인 분석을 토대로 단기 투자만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중요한 단타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티끌 모아 티끌 하지 않아요. 태산을 향해서 정진한다, 이런 자세로.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보셨죠? 현물 ETF 그제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제에 비해서 어제 유입세가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제 잠깐 쉬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네, 당연히 모르죠. 차트 보고 알았죠. 네. 어제 기억하시나요? 어제 방송 시작하고 종료할 때 현물 ETF로 인한 상승 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약 한 8%가 넘는 상승 갭이 보여졌고, 어제 장 시작하면서 약 10%가량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은 일단 오늘까지는 올랐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네, 현재 현물 ETF로 인한 상승 갭이 수치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현물 ETF를 통한 상승 갭이 장 시작과 동시에 나타날 일은 없고, 이 정도 들어왔으면은 잠깐 쉬어갈 때쯤 됐다 싶을 때가 온 것 같아요. 미리 놀라시지 마시라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말씀드렸는데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야, 그죠? 그러나 우리 스마트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언제까지나 차트가 일자로만 움직이겠습니까? 적당히 또 올랐으면 어느 정도의 조정 내지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월요일날 주식시장에서 엑시트한 자금들이 아직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쉬어갈 때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살짝 마음이 불편하셨다가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네, 이제는 트럼프 효과, 머스크 효과는 잠시 쉬어갈 때가 됐다. 그렇다면 뭐 트럼프가 다음 행보를,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덜덜 떨고 있어야 되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언제 트럼프 보고 투자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갈 길 가고 있고요. 이제 막 휴게소를 나와서 출발한 상태입니다. 다만 잠깐 뭐 졸음 쉼터 들렸다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CPI잖아요. CPI 예측치가 2%대에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연준에서 이제 12월 단행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점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비율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예측들이 아무래도 금리는 한 번 더 내려야겠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내일 CPI 발표 이후에 연속해서 다음날 우리 파월 형님이 연설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뭐 연설 도중에 금리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뭐 아마 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다음에도 금리 인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파월 형님의 대답은 예상이 됩니다. 뭐라고 할 것 같냐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태까지 늘 그래왔고, 약간 그 모호한 답변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이 답변을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다만 12월에 금리 인하를 최악의 경우 단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안 하면은 내년에 또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금리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고점을 형성할 때 금리가 변곡점이 되지는 못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왜 봅니까?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물가는 2%대에서 뭐
뭐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지만은 사실 2%가량의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한 거죠. 다만 이 단기적인 분석을 토대로 단기 투자만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중요한 단타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티끌 모아 티끌 하지 않아요. 태산을 향해서 정진한다 이런 자세로 그냥 버티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살짝 쉬어가는 포인트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선물 ETF로 인한 갭이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 구글의 비트코인 검색량이 뭐 역사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된 건 저 사실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급등을 그것도 단기간 내에 이뤄낸 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전에 여기 사람들의 관심도가 완전히 뜸해졌을 때쯤에서 비트코인 진짜 갈 수 있나요?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순식간이죠? 네, 원래 상승은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이 투자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첫 번째로 75 인덱스를 초과했던 과거 구간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쭉 다시 돌아가면 여기 첫 번째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거, 이때가 언제냐면은 20년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등했습니다. 검색량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이 언제냐? 네, 바로 2021년 1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2021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눈치 빠르신 형님 누님들 아마 계실 텐데 잠시 뒤에 우리 차트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2021년 1월 달을 참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관심 밖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도가 늘어났을 때, 즉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차트는 투자자에게 어떤 힌트를 주었었는가입니다. 보시는 화면 구글 트렌드고요.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급증을 했어요. 뭐 트럼프 효과일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아마도 미 대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는 2021년 1월 달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21년 1월 달, 2021년 1월 달이 알트코인 또는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눈치 빠르신 형님 누님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2021년 1월 달은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의 최고점이 아니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겁내실까봐 조금 제가 좀 까불어봤는데, 자, 중요한 건요, 2021년 1월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은 검색을 하고 나서 1차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하죠. 2차 구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커피숍에 갔더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업비트니 뭐 거래소 어플 켜놓고 여기서 뭐가 좋니 어머 이거는 이름이 예뻐서 사고, 어머 이거는 싸서 사고,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갔더니 유모차 끌고 앞에 그 거치대에다가 업비트 켜놓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공포스러워 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2차 관심 증가 그리고 3차 관심 증가, 언론 보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단계니까 언론 보도 증가 이후에는 한 차례 정도 조정 비슷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만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오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데서나 어떤 가격이든 사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 보도 그냥 즉 뉴스만 보고 산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이 좋대. 비트코인을 나만 빼놓고 다 한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샀을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줘야 시장에서 털려 나갑니다. 물론 그마저도 1차 관심도 증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가 21년 장에 대비하면 이때라는 거예요. 여기가 2차고 여기가 마지막 피날레 3차입니다. 이 3차 구간에는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겠지만 언론에서 그리고 각종 투자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활개를 칠 수 있어요. 사기꾼들도 앞으로 득실득실하게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세요. 그냥 이 사기꾼들이 순식간이라니까 사람의 어떤 그 심리를 약간 갖고 노는 것 같아. 이 얘네들도 사기에 대한 어떤 이 데이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뭐 이게 조선족인지 뭐 진짜 사기꾼인지 뭐 상담원인지 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악랄하고 교묘하게들 속입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봤고요.